자, 풀이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맞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손익계산서, 야, 뭐야 이거 일정 시점, 일정 기간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 일정 기간, 기업의 경영성과 정보 제공. 자, 2번이 틀렸죠? 3번은 현금 흐름표, 일정 기간, 다 일정 기간입니다. 재무 상태표만 일정 시점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 제공.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가감에 나타내는 표, 자본 변동표. 자, 재무제표. 이 네 가지 나와 있고 마지막 한 개 더이라면 주석이죠. 그죠? 주석, 재무제표. 2번이 틀렸네. 일정 기간인데 일정 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중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한 비용을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한 비용 어떻게 해야 되죠? 비용 처리해야 되죠. 단기매매증권 발생했을 때 수수료 비용하고 영업의 비용 잡아줬어야 되죠. 그런데 뭘로 했다? 가산했대. 이렇게 단기매매증권 이렇게 처리했답니다. 그죠? 원래 10,000원 500원인데 1,500원 이렇게 처리했답니다. 됐죠?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어떤 일이 발생하겠죠? 자, 비용 잡아야 되는데 비용 안 잡았죠? 비용의 과소평가가 되고요. 자산 처리했죠? 그럼 자산이 과대 계산된 거죠. 자산의 과대. 자, 비용이 과소면 이익은 어떻게 되죠? 이익의 과대가 되죠. 비용을 적게 평가했으니까 이익이 커지고, 이익의 과대는 자본의 과대다. 왜? 이익이 자본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퀄이기 때문에. 옳은 것은 자산의 과소 아니죠. 자산의 과대. 부채요 없고요. 자본의 과대. 이익의 과대 4번이네. 그럼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 처리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회계는 2023년 1월 1일 자, 요 자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사용하다가 2024년 6월 30일 날 처분합니다. 6월 30일 날 400만 원에 처분을 합니다. 처분할 때 1, 2, 3, 4죠. 대변의 기계장치 취득원가 1,000만 원. 이 감가상각 누계액 와야 되고요. 누계액이 없네. 그 다음에 현금 등 4천만 원에 400만 원에 처분했죠. 그죠? 40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400만 원에 처분했고, 그 다음에 처분 손실이 처분 손실을 계산하면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 손실을 계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이거 내가 프린트 잘못 만들었네, 그죠? 예. 처분 손실 이거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얼마게? 나 틀린 거 요거 400. 이거 얼마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누계액을 구해라 이 말이죠. 누계액을 구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먼저 감가상각 누계액 구합니다. 무슨 법? 자, 정의법 잡아랍니다. 내용연수 잔존가치 100. 그러면은 정의법 내용연수 자 어디서 5년분의
취득원가 1,000만 원이죠. 마이너스 잔존 가치는 1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은 900만 원 넣어오죠. 900만 원 나누기 5. 그러면 1년에 18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상각하는데 180만 원이다 이 말이죠. 몇 번 상각했나를 확인합니다. 자, 2023년 1월 1일 취득을 했죠. 요때 취득했습니다. 그럼 요때 180만 원 상각했었을 거예요. 그죠? 요때 180만 원 상각했고, 그 다음에 24년 6월 30일 처분했거든. 6개월 사용했죠. 6개월치 또 상각해야지. 12분의 6 얼마? 90만 원. 월할 상각. 요때 또 처분할 때 90만 원 또 상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270만 원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죠. 670이니까 얼마? 330 되겠네. 답은 처분 손실은 330 되겠습니다. 오, 이거 어려운데? 이 정도 되면은 예. 자, 상각을 두 번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월할 상각해 줘야 됩니다. 6개월 사용하고 처분했기 때문에. 앞전 시험보다 조금 어렵다라고 느낌이 싹 오네.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 잔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 선일자 수표는 아니죠. 그죠? 이거는 외모는 수표지만 속성은 뭐다? 어음입니다. 어음의 속성이죠. 외상매입은 부채니까 아니고. 여기서 얘 두 개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70만 원. 답 1번이네. 얘가 만기 1년. 얘가 바로 단기 금융상품이죠. 단기 금융상품. 단기 금융상품은 150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아니고 150. 만약에 이 정기예금이 만기가 3개월 이내다. 만기가 3개월 이내다. 이러면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 대손 충당금은 채권에 대한 차감 항목입니다. 차감적 평가 기준. 틀렸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기준 뭐죠?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유형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말합니다. 자,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회수가 불확실할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 추산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미수금도 충당금 설정할 수 있죠. 미수금 또 뭐 있죠? 단기 대여금도 잡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얘들은 뭐죠? 얘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죠.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이 됩니다. 매출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방금 설명인 거죠.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이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에 속하죠. 그런데 매출 채권에 대한, 그죠? 매출활동, 그죠? 그리고 뭐야?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말하죠. 이런 애들의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얘는 반감비. 단기 대여금하고 미수금은 영업활동 아니잖아. 이런 의미죠. 그래서 쟤들의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가 조금씩 좀 까리까리합니다. 네, 배웠지만 이런 문제는 조금 근데 답이 무조건 1번을 그죠? 틀린 답이 그냥 바로 1번 탁 나오니까 6번 문제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이거 좀 어렵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차변의 손익, 대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잉여금 끝나면 자본입니다. 영향을 미치고요. 현금배당은 어떻게 되죠? 현금배당은 이렇게 되죠. 현금배당을 결의할 때 미지급 배당금. 만약에 현금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이렇게 되죠. 실시하면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대변의 현금이죠. 자, 어쨌든 잉여금이 감소를 합니다. 자, 요거 배당금, 현금 배당 결의, 그죠? 예, 현금 배당을 결의했을 때. 자, 결의라면 이상하대. 자,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자, 주식 배당은 요거죠. 주식 배당을 결의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 이거 요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유상증자는 요거 됩니다. 이게 유상증자죠. 유상증자. 요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요거죠. 예, 증자죠. 예, 증자는 주식을 발행했다는 겁니다. 증자. 예. 신주 발행. 유상. 돈 받았다 이 말이죠. 차변의 보통예금. 이게 유상증자죠. 자본이 증가했죠. 1번하고 4번은 확실히 자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현금 배당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현금 배당은 차변에 현금 배당을 받았다 이렇게 돼야 되네. 받았다. 이렇게 대변의 배당금 수익 이렇게 돼야 되네. 그러면 수익이 발생했죠. 수익은 뭐야?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죠. 그래서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주식 배당은 붕괴 안 합니다. 주식 배당은 붕괴 없음이죠. 현금 배당금 수익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현금 배당을 받았다. 주식 배당을 받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문제가 깔끔하지 못하네. 그래서 현금 배당 받으면 수익이죠.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 그래서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주식 배당은 뭐였죠? 단순하게 주식의 수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한 주 1000원짜리야. 그러면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있거든. 근데 주식 배당을 받으면 어찌 되느냐? 주식 배당, 자, 100주를 받았습니다. 100주를 주식 배당 받았거든. 그러면 합이 얼마? 1100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금액은 그대로 100만 원이거든. 그럼 뭐가 영향을 미치느냐? 저 단가 100만 원 나누기 1100에서 909원. 단가가 영향을 미칩니다.
금액은 그대로예요. 100만 원이에요. 수량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주식 배당. 그래서 주식 배당은 붕괴를 하지 않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제의 방향을 내가 놓쳤다든지 혹은 출제가 너무 애매하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7번 문제. 7번 문제는 자,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 시점. 수익 인식. 그래 언제 매출로 잡을래? 매출 인식이죠. 언제 매출로 잡을래? 자, 위탁 판매는 뭐죠? 판매를 맡기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매출로 인식한다. 맞고요. 배당금 수익, 아까 조금 전에 배당금 수익이죠. 그거 뭐야? 확정됐던 시점. 예. 그러니까 미수금, 배당금 수익 이리 잡을 수 있죠. 배당금 받기로 했대. 그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발생했죠, 배당금이. 할부 판매는 인도됐을 때 있죠. 할부 판매는 발송한 시점, 인도주입니다. 대가를 받을 때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 같죠? 이건 그거는 부가가치세법입니다. 부가세법의 시각이고 부가세법에서는 그 부가세를 말합니다. 그거는 이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지금은 부가세가 아니죠. 그래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하면은 인도주입니다. 인도됐을 때 그래 이런 시각 때문에 헷갈리죠.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할부판매는 인도주입니다. 인도됐을 때. 그러나 부가세법에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을 때. 설치 수수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에어컨 설치하죠. 자, 에어컨을 삽니다. 에어컨을 사오면은 설치해 주죠. 그때 에어컨을 판매하면서 설치하는 거, 에어컨 판매하면서 설치하자. 설치. 그러면 이 설치는 수수료는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야? 인도주의죠. 인도주의입니다. 에어컨 팔면서 설치해 주잖아요. 그죠? 그 설치 수수료도 발생하겠죠? 그거 에어컨 판매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근데 만약 에어컨 판매 없이 그냥 우리가 에어컨을 이사가면서 그죠? 이전할 수 있죠. 그러면서 만약에 설치되라는 것은 이거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죠? 일만 해주죠. 뜯어서 설치해 주는 거. 요거는 진행주의입니다. 진행률이 있다. 그러니까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죠. 그 요걸 말합니다. 에어컨 판매 없이 이런 거 많죠. 카드 단말기 이런 거 있죠. 예, 카드 단말기 설치 수수료.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은 맨 처음에 설치하면 단말기 하면서 같이 설치해 주죠. 그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다. 그죠? 이전하죠. 그러면 설치 수수료만 들어가죠. 그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설치 수수료가 요때 처음 나왔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가 되었지만 요 뒤는 조금 간단하니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예. 애기 데리러 가야 돼가지고 예. 자, 요거 오늘 영상 올라가기 때문에 뒤에 영상 보세요. 8번. 자,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이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맞죠? 생산 과정에 사용하거나 맞습니다. 매입 부대 비용은 포함해야 되죠. 포함입니다. 답은 2번이 틀렸죠. 자,
평가 방법에 따라서 기말 재고 자산이 달라질 수 있죠.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이냐 후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죠?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는 포함합니다. 그죠? 예. 관세 전부 다 포함합니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9번 문제. 자, 옳지 않은 것은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가의 발생 형태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로 분류되죠.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분류가 됩니다. 발생 형태에 따라 추적 가능성에 따라 조업도 정감에 따라서 고정비 행태에 따라 원가 행태에 따라 고정비, 변동비 나눕니다. 변동비, 고정비. 기회비용은 과거의 의사결정, 메모로 말이죠. 메모로. 자, 기회비용은 뭐죠? 자, 두 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에서 한 가지 선택했다. 선택하지 않는 나머지가 기회원가죠. 또는 이전됐죠. 제조부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그걸 영업부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을 기회원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이거 또 나왔네. 배부 순서 우리가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업 배부 세 가지가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은 단순하다. 상호는 복잡했죠. 연립방정식법. 단계와 상호는 어떻게 하든가 배분을 한다. 그러나 직접은 완전히 무시한다. 단계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순서 있죠? 순서는 뭐다?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1번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제조원가 명세서가 바로 뭐다? 제공품이라고 그랬죠. 기부금 아니죠? 기부금, 이자 비용, 매출원가 요거는 뭐야? 저는 손익계산서죠. IS 손익계산서. 요거 총대비죠? 제조원가 오랜만에 나왔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12번 완성품 평균법이죠.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완성 플러스 기말. 자, 완성 수량이 4만 개, 기말 수량이 3만 개. 그런데 재료는 공중 초기에 전량 투입. 그럼 환산 안 하죠? 완성도만 환산하는 겁니다. 3, 6, 18, 1800개죠? 18,000개. 그러면 58,000개네. 58,000.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입이다. 선입은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기초죠? 선입은 마이너스 기초해야 되는 겁니다. 10,000개. 그죠? 이런 문제는 아주 서비스 같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자,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자 보면 되죠.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죠. 그래서 부산시청, 동네세무서 또는 동네경찰서 이런 단체들도 납세 의무가 있다. 독립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 다음에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해당할 때 틀렸네. 왜 영세율? 여기도 납세 의무자 있죠. 그죠? 간이 가세자도 납세 의무자에 포함되고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재화 수입할 때 세관에다가 납부하는 거죠. 2번이 틀렸네요.
14번 문제.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 이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맞죠?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어쩌고 저쩌고 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제조업의 경우 포장을 하거나 용기 충전만 하는 경우도 이건 아닙니다. 제조업은 최종 제품 완성 장소입니다. 최종 제품 완성 장소만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포장 안 됩니다. 충전되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업무 총괄 장소. 마지막 15번 문제 다 됐습니다. 자,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죠.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 이거를 국세청에 언제까지 전송해야 돼? 다음 날이죠. 그죠? 다음 날 전송합니다. 발급일 다음 날 전송이 되는 겁니다.